안녕하세요. 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주섭이라고 하고요.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시네요. 전부 처음 뵙는 분들이네요. 물론 이제 한두 분은 기억도 못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강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중언부언 길게 해봤자 여러분들이 제 소개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죠. 제가 그런 분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고 제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 오시다 보면 포스터에 제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야 포토샵 작업 너무 심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절대 포토샵 작업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이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약 2004년 정도의 회사를 쭉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홍보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게 외국인하고 옆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소리는 안 나가고 무슨 21세기를 바라보는 이러면서 나오면 옆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래프 올라가고 이런 그런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저는 나이 물어보고 결혼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마치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어서 제가 사진 찍는 걸 참 안 좋아해서 왜 그런지는 아시겠지만 사진 찍는 걸 참 안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큼만 사진들이 나온 게 없더라고. 설정샷이 그나마 그때 영화 찍었던 캡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포토샵이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 첫 번째 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개 자료까지 볼게요. 오늘 공개 자료가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출해설집은 앞으로 수업하면서 종종 보게 될 것 같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핵심 자료는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해설집은 이걸 말하는 거니까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핵심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 보면 2011년도, 2010년도 응시인원과 합격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최종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세요. 1행 같은 경우 전국에 무려 6,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지원하는데 최종 합격자는 약 110명 전후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게 앞으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론 직렬이 여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다. 왜 내가 지원하는 직렬은 빠졌는가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제가 이제 이 한정상 제가 모을 수 있는 자료에서 뽑아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직렬들도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어떤 직렬을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논리에 대한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점수가 나와 있죠. 지금 2011년도 1행 한번 볼까요? 1행 전국 보시면 실습에서 컷을 먼저 보면 그 연도를 보시면 연도 바로 아래 컷을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73.3이죠. 그런데 73.3에 926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모진 차이로 그 컷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정말 지금 옆에 이 현장에서는 한두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한두 문제가 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 70에서 75에서도 74.43이 컷이기 때문에 그 1.2점 차이에서 당락이 엇갈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명수를 보세요. 지금 90점 이상이랑 50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명수가 적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73.3 그 0.7점 사이인가 0.7점 사이에 0.3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마다 자신이 약간 루즈해진다는 느낌이 드시면 이 두 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앞서 나가야지만 그 사람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야지만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위치해야 될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물론 90점 이상이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군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 직군에다가 거기에 합격선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겠다. 딱 그 이상은 내가 무조건 달성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보시면 정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서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시면 응시인원 보세요. 2010년보다 2011년이 1행 같은 경우도 약 800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회사 생활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공무원입니다. 제 동생이 공무원인데 제 동생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위험한 그런 책임의 막중한 곳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제 동생은 이제 그런 쪽은 아닌데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문책을 받을 일이 별로 없죠. 근데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요. 잘하지 않으면 그건 곧 문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죠. 공무원 사회는 못하지 않으면 문책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사 생활에서는요. 잘하지 못하면 그건 곧 문책이 되기 때문에 도태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고 정말 비열한 어떤 직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동기죠. 정말 어제 오늘 해서 서로 동기다. 우리는 몇 기 동기니까 서로 친해야지 이랬다가 두 분이 같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하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허물을 갖다가 투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법감시팀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서로 투소를 해서 어떻게든 옆에 사람을 밟아야지만 내가 살아남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은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외견상으로는 대기업이, 저도 대기업 출신이지만 대기업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자면 그 대기업에서 살아남는 사람, 즉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다 이직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만큼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선택하신 거는 제가 로스쿨 강사이긴 하지만 공무원을 선택하신 건 가장 제 입장에서는 탁월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으로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 어떤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 문과 답입니다. 문과 답. 처음 공부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 사람 참 운동 별로 안 할 것 같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때는 헬스클럽에서 한 20kg 가까이 감량한 적도 있습니다. 그 효과를 이제 본 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러닝머신에서 죽어라 뛰는 거죠. 죽어라 뛰고 지쳐가지고 나자빠질 때까지 뜁니다. 그렇죠? 그렇게 반복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만큼 감량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다가 저 사람 참 무릎이 나갈 정도로 뛰고 있는데 저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트레이너분이 계셨죠. 그래서 원래 PT를 하려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을 하려면 당연히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거의 빠짐없이 나갔었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하고 혼자 그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트레이너분께서 제가 전담해서 봐줄 수는 없고 가끔 이렇게 손님이 안 오실 때가 있겠죠. 고객님이 안 오실 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끔 코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했을 때 동작들이 너무나 단순한 동작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볼이라고 아세요? 짐볼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덤벨 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동작들을 반복하는 것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러닝머신만큼 힘들지도 않고 그런데 감량 효과는 그게 훨씬 더 컸거든요. 나중에 딱 지나고 나니까 그게 거의 한 3개월에 한 20kg가 한꺼번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효과를 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양과 성적이 비례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좀 옳지 않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게다가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언어 논리라는 과목은 더 그렇습니다. 저 심지어는 항상 매년 시험이 끝나고 나면 행기사랑이나 기타 어떤 행정고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이 있죠. 이거 찍기 시험 아니냐, 운빨 시험 아니냐, 또는 무슨 바이오리듬 체크 시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날에 어떤 바이오리듬이 좋은 사람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받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만큼 어떤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공부 방법이라는 게 무작정 암기하고 옛날처럼 이렇게 사전 씹어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공부 방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바로 이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문제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문제 많이 풀어서 기출문제 다 풀고 나서 모의고사 문제 다 풀고 나서 그러면 언젠가는 내게도 길이 열리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약간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최소한 여기에서 문과 답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100%의 답을 제공해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면 저도 장사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 강의에서 다 제공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방향은 제시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당해년도에 항상 이제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어떤 질문들 중에 하나가 상황 판단이 특히 많던데요.
상황 판단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가끔 이상한 문제들